이게 검색 광고랑 메타가 있으면 가장 큰 차이점은 메타는 AI가 학습을 하는 거고 그 검색 광고는 다차원 보고서라는 걸 통해서 사람이 학습을 해야 되거든요. 그 아세요? 광고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네이버 검색 광고에서 성과가 엄청 안 좋았어요. 근데 이 대표님이 성과가 안 좋았던 이유가 요즘에 커피를 10대들도 마셔요. 근데 60대 할머니들도 커피를 마시거든요. 근데 10대들이 좋아하는 문구가 있고 60대 할머니들이 좋아하는 문구가 달라요. 이거를 그냥 남자 여자 성별 구분 없이 10대부터 60대까지 그냥 풀어두면은 당연히 매출은 안 나와요. 검색 광고에서는. 우리가 첫 번째로는 광고를 세팅을 할 적에도 내가 예를 들어 키워드 커피라는 걸 쓸 거다라고 하면은 다차원 보고서를 보면은 월요일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어떤 연령층들이 많이 들어오네, 어떤 성별에서 많이 들어오네, 이걸 뽑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성별에 맞게끔 키워드를 세팅을 해야 돼요. 그룹을 나눠서 연령이나 성별을 이렇게 닫아 놓는 거죠. 10대 애들 같은 경우에는 요거 하나 사면 하나 더 줘요 이러면 클릭률이 높아져요. 근데 할머니들한테 요거 하나 사면 하나 더 줘요 하면 클릭을 안 해요. 돈이 좀 있다라는 거죠. 이제 쌈마이 레시피 하나 사면 하나 더 줘요 이게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최고급 원두를 써요 이런 것들의 퀄리티를 나타내는 문구가 클릭률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나눠서 세팅을 해놓는 업체들은 그나마 성과가 나요. 근데 여기서 성과가 더 좋은 업체들은 랜딩 페이지를 다 히든 페이지로 만들어놔요. 10대 애들이 들어오는 페이지, 20대가 들어오는 페이지, 30대가 들어오는 페이지가 다 틀려요. 10대 애들은 들어오면은 위에 보면은 진짜 의리삐까하게 뭐 하나 사면 하나 더 줘요, 몇 프로 할인 중이에요 이런 것들이 많이 보여야 되고, 좀 30대 이상 분들이 들어오는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원산지가 어디예요, 우리는 더 퀄리티가 좋아요, 그런 거가 필요한 거예요. 10대를 타겟팅을 하면은 저기 광고 문구나 문안에 절대 된소리를 쓰면 안 돼요. 그러면 클릭률이 박살나요. 딱 뭐 50% 할인 이런 거 쓰면은 애들이 클릭을 안 해요. 60대 할머니들의 공식은 뭔지 아세요? 저희 40대 분들이 알만한 단어들, 뭐 킹왕짱, 짱 이런 단어들 있잖아요. 뭐 그런 단어들을 쓰면은 클릭률이 올라요. 그러니까 내 자녀들한테 한 번씩 들어봤던 단어들, 그런 단어들을 좀 선호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니 막말로 광고 왜 하세요? 어떻게 보면 내 사이트로 많이 유입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돈 들여갖고 하는 것도 좋지만, 근데 공짜 유입량이 많으면 대표님들이 환영을 하실 거잖아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이나 틱톡은 공짜 유입량을 만들 수 있는 특화되어 있는 채널들이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실질적으로 지금 제가 관리하고 있는 유명한 쇼핑몰들 있잖아요. 그런 쇼핑몰들 같은 경우에는 이 SNS 채널들을 이용해서 하루에 많으면 500명까지도 유입을 시켜요. 그러면 클릭당 단가 보통 요즘에 한 700원대가 평균이죠. 700원으로 잡고 500명이면 얼마입니까? 35만 원이면은 그 하루 광고비 35만 원씩 아끼는 거예요. 35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35만 원치가 공짜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35만 원 갖고는 내가 내 물건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을 30대로 타겟팅을 한정하다가 35만 원이 남는 돈으로 40대로 늘리면요, 매출의 빵은 더 커지겠죠. 그런 식으로 그 점프업을 하는 거예요. 인스타그램 알고리즘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블로그는 알고리즘이 중요할까요? 정답을 알려드리면은 한 개도 안 중요해요. 무식하게 하면은 무조건 다 돼요. 제 블로그 있지 않습니까? 하지 말라는 짓은 제가 다 하잖아요, 대표님. 움짤 같은 거 넣지 마세요 뭐 하잖아요. 저 다 넣거든요. 제 거 상위 노출 잘 돼요. 구글 쇼핑 뭐 이런 거, 네이버 뭐 판매자 등급 변경 뭐 이슈가 되는 키워드 검색해보면 제 거 다 상위 노출 돼 있어요. 인스타그램요? 제 거 카테고리 뭐 어쩌고 저쩌고 쓰게스 쓰리스 뭐 이런 얘기 드리잖아요. 쓰게스 쓰리스는 정답인데 나머지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부분들 무식하게 하면은 인스타그램 무조건 조회수 많이 나와요. 대부분의 분들이 그게 진짜 될까? 근데 뭐 자꾸 꼼수,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꼼수를 쓰려고 하니까 이게 됐다 안 됐다 하니까 이게 좀 감정 기복이 생기는 거지. 알고리즘을 타든가 말든가 니는 니대로 봐라 나는 내 마이웨이를 갈 테다 이러면은 무조건 돼요. 죽은 계정도 살리는 방법이에요, 이게. 프로젝트 팀으로 해서 진짜 많은 그런 테스트를 많이 봤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인스타그램 프로젝트 팀 하시는 분 중에 61년생 분이 계세요. 그 대표님은 초창기 때부터 목적이 공구 채널을 키우는 거였어요. 이 대표님이
프로젝트 팀 10명이 이렇게 모여갖고 막 핸드폰 다 들고 막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딱 이 구조예요. 막 하는데 어떤 분이 그 50대 분이 계셨거든요. 아, 저는 나이가 있어갖고 뭐 일 뭐 하는 것도 힘들고 뭐 이거 뭔 말인지도 못 알아듣겠어요. 선생님이 좀 쉽게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다른 분들은 알아듣고 있는데 나는 못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이 61년생 이분이 저보다 나이가 많아요?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딱 조용해졌고 그 다음에 쓰게스 쓰리스 막 힘들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대표님이 나는 밥 먹는 거는 까먹어도 쓰게스 쓰리스는 안 까먹는다. 근데 그 결론적으로는 그 대표님은 지금 13만이에요. 13만. 그러면 성공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결론을 내리는 거는 아니 꾸준하게 하면서 알고리즘에 대한 그런 꼼수를 넣었다라고 하면은 그건 진짜 대박이 터지겠지만 꾸준하게 안 하면서 알고리즘만 생각을 한다. 갑갑한 거죠. 갑갑한 거. 그러니까 나는 인스타그램을 키워서 나는 이걸로 하루에 유입량을 500명을 넣겠다라는 목표를 정했잖아요. 그 목표 도달할 때까지 그냥 쑤시는 거예요. 그 인스타그램에서도 딱 그 얘기를 했어요. 어차피 꾸준하게 하는 계정들은 이 인스타그램에서도 알아요. 아, 이 사람은 우리 이 플랫폼을 정말 활용을 하는 분이구나. 그러면 그 계정을 웬만해서는 안 터트려요. 했다가 안 했다가 했다가 안 했다 그러면은 진짜 터트려요. 그러니까 테스트가 돼버리는 거예요. 인스타그램에. 블로그 있지 않습니까? 블로그도 인스타그램 나오고 틱톡 나오고 아 블로그 뭐 한다고 해. 블로그 뭐 이제 한물 갔는데 한물 안 갔어요. 블로그. 저는 제 주력 매체가 블로그잖아요. 유튜버로 갈아타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저는 유튜브 채널이 지금 거의 6,000명 가까이 됐는데 유튜브를 버릴래 블로그를 버릴래 둘 중에 하나는 꼭 버려야 돼 라고 하면 저는 유튜브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저는 유튜브를 버릴 것 같아요. 주력 매체라고 내가 생각하는 거는 시대가 거꾸로 가지 않는 이상 그거는 계속 갖고 가시면은 그거는 효자가 된다. 그 블로그 같은 경우에도 저는 항상 하늘이 1월 1일이 만약에 수요일이었다. 그러면 저는 나와갖고 블로그 글 적고 있을걸요? 저는 하늘이 두 쪽 나도 월요일이랑 수요일에는 무조건 포스팅을 해요. 그걸 어떻게 정한 걸까요? 블로그 그 인사이트를 보면은 다 나와요. 나중에 그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도 카테고리 분류만 되면은 그 인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언제 게시물을 올려야 될지 언제 릴스를 올려야 될지 이런 것들이 데이터로 보면은 다 보여요. 그런 식으로만 하면은 하루에 500명 유입 받는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하루에 35만 원씩 아낄 수 있다는데 한번 시도를 해볼 법도 하지 않아요? 상세 페이지 이런 거 진짜 개똥 같은 상세 페이지의 표준안이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스마트 스토어 하시면 아시겠지만은 스마트 스토어가 자사몰과 다른 점이 더보기를 눌러야 되잖아요. 그 윗부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윗부분에다가 환불 규정 적어 놓으면은 속 터지는 일 아닙니까? 와, 제가 저 컨설팅 하다가 그 컨설팅하러 5분이 오셨는데 3분이 그 맨 황금 자리에다가 환불 규정을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상세 페이지 피그마로 순서 바꿔주다가 1시간 넘게 보냈는데 와, 그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공식이에요, 공식. 나는 30대 미만 타겟팅이다. 이벤트를 딱 넣으세요, 거기다가. 나는 30대 이상이다. 소셜 프루프를 딱 넣는 거예요. 소셜 프루프가 뭔지 아시죠? 이 사람도 샀어? 와, 이렇게나 많이 팔린 거야? 그러니까 30대 이상이다 라고 하면은 무조건 거기다가 우리는 얼만큼 판매량 1위 아니면 리뷰가 GIF 파일로 만들어 갖고 리뷰가 롤링을 타게끔 그런 식으로 만드시는 게 이탈률을 제일 방지하는 겁니다. 어서 오세요. 그 상세 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그 지난번에 컨설팅 하신 분은 진짜 딱 상세 페이지만 그거를 받고 갔거든요. 컨설팅을 받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판매량이 늘었어요 라고 여쭤보니까 판매량은 아직 변동은 없는데 체류 시간 페이지 뷰는 많이 늘었대요. 근데 그게 기본적인 요건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체류 시간이랑 페이지 뷰가 늘어야지 판매량도 따라오는 거니까. 마케터가 그렇게 대단한 직업이 아니에요. 잘하는 마케터, 못하는 마케터가 나뉘는 거는 호박 나이트클럽 하는 데다가 막 10대, 20대 애들 막 넣으면은 그거 못하는 마케터잖아요. 그거는 40, 50대 분도 다 이렇게 다 들어가세요. 그래야 부킹이 되죠. 그럼 클럽 같은 데다가 하는데 거기는 20대 애들 딱 넣는 게 잘하는 마케터겠죠. 그 부킹을 시켜주는 웨이터 역할을 하는 거는 상세 페이지예요. 웨이터가 바보라서 부킹이 안 돼요. 그러면 그 나이트클럽에 손님들이 가겠습니까? 웨이터를 잘 관리를 하셔야지 좋지 않을까. 유튜브, 블로그,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뭘까요?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카테고리로 노출이 된다는 거예요. 관심사 노출이 된다는 거예요. 인스타그램, 유튜브, 블로그는 관심사 노출이 된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스타그램 만들 적에는 무조건 쓰게스 스릴스를 해서 카테고리를 만들어라 라고 제가 얘기를 항상 강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관심사에 기반을 한 알고리즘에 기반한 그런 양질의 잠재 고객들한테 노출을 된다라는 거. 인스타그램이 됐건 뭐 블로그가 됐건 저기 구독자 수, 그다음에 뭐 저런 팔로우 수 이런 거 요즘 중요할까요? 그 인스타그램은 5가지의 지수가 있어요. 5가지 지수. 그 5가지 지수 중에 팔로워 지수라는 게 있어요. 옛날에는 팔로워랑 팔로우를 아무나 하지 말라고 했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팔로워가 되는 사람들, 팔로우를 하는 사람이 나랑 다른 카테고리다라고 하면은 이 카테고리에 맞춰지다 보니까 내 카테고리가 깨질 수 있어서 아무나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팔로우가 0명이더라도 노출수, 그러니까 조회수 나오는 게 10만 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관심사 노출이 중요해졌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왜 이 알고리즘에서는 이거는 양질이다, 이거는 저품질이다, 이걸 어떻게 구분할까요? 요즘에 떠오르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체류 시간이에요. 체류 시간. 사이트에서도 체류 시간이 높은 사이트들은 구매 전환율이 높아요. 근데 체류 시간이 초반 이탈률이 큰 사이트들은 구매 전환율이 당연히 떨어지죠. 그 네이버 카페 같은 경우에도 상위 노출이 되고 잘 운영이 되는 카페들은 카페 내에 체류 시간이 커요. 제가 운영을 하는 카페들이 있거든요. 거기 같은 경우로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로그인을 해놓고 이렇게 매크로를 설정을 해놨거든요. 명령 프롬프트를 입력을 해서 그렇게 움직이게끔 세팅을 해서 그 카페에 머무는 시간들을 늘렸더니 회원수가 늘더라. 그러면 검증이 된 방법이잖아요. 체류 시간은. 그래서 그런 체류 시간이 긴 그런 양질의 어떻게 보면은 컨텐츠들을 잠재 고객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이 숏폼을 이용한 어떻게 보면 유입량을 받는 방법이다. 유튜브 쇼츠는 제가 추천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유튜브 쇼츠에다가 그 숏폼의 그런 짧은 영상들을 올려놓고 거기서 인게이지먼트, 반응도가 좋은 것들은 네이버 숏클립으로 보내세요. 네이버 숏클립 제가 이것도 테스트를 해봤는데 CRM 뭡니까? CRM은 잡은 고객한테 한 번 더 마케팅하는 거예요. 내 고객한테 마케팅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CRM 마케팅으로 하는 방법이 문자도 보낼 수도 있고 뭐 메시지 보낼 수도 있고 틱톡으로 카톡으로도 보낼 수도 있고 하겠죠. 유튜브 쇼츠를 통해서 선별되어 있는 거를 숏클립으로 보내면은 자동으로 돈을 안 들여도 CRM 마케팅이 돼요. 왜냐면은 새로운 영상들을 올리면은 내 스마트 스토어에 그 찜을 한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메신저가 나가요. 자, 인스타그램 릴스, 인스타그램 게시물, 인스타그램 스토리 이렇게 3가지가 가장 큰 그런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이 방법 3가지가 어떻게 다를까요? 게시물은 어떻게 보면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거는 나를 이미 팔로우하는 사람들한테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 스토리는 한 7대3, 8대2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 팔로워들 8, 아니면 비팔로워들 2. 그거는 내가 올렸으니까 보세요 하고 외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게시물들이 있어야지 외쳐서 들어온 사람들이 볼 게 있겠죠. 릴스는 뭘까요? 릴스는 관심사로 이루어진 비팔로워들한테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팔로워들, 관심사로 묶여있는 비팔로워들한테 많이 보이려고 하면은 그 알고리즘을 타셔야 돼요. 그러니까 본문 내용도 진짜 딸랑 3줄 적으면은 절대로 탈 수가 없어요. 성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본문 내용도 길게 쓰고 나는 컨텐츠에 커피 올렸는데 막 콜라에 관련된 본문 내용이 있으면은 언매칭이라고 생각을 해서 노출을 안 해줘요. 커피는 커피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쇼핑 렌즈 아시죠? 네이버에서 하는 거. 그 쇼핑 렌즈 찍으면 라이터는 라이터라고 나오고 담배는 담배라고 나오잖아요. 제가 어제 심심해서 그 제미나이한테다가 어제 틱톡을 밤에 이렇게 보다가 중국의 람보르기니인데 남바를 3개를 달고 다니더라고요. 야, 이 차는 뭐인데 남바를 3개나 달고 다니지? 그래서 그거를 캡처를 해서 여기다가 제미나이한테 사진 첨부를 해서 이 차는 뭐고 이 남바는 뭔가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거는 홍콩 남바고 이 차는 엄청 부의 상징입니다. 뭐 중국 대륙부터 뭐 홍콩도 갈 수 있고 대만도 갈 수 있는 차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진을 보고 이 차가 람보르기니인지 이 차는 무슨 남반지를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인스타그램이 모를까요? 인스타그램도 알 거죠. 그렇게 보면. 그러면 커피 올렸으면 커피 내용을 적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야지 나랑 팔로우하지 않는 비팔로워들한테 내 관심사랑 묶인 사람들한테 많이 보일 수 있다라는 거. 게시물을 그러면은 안 해도 될까요? 스토리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 거 보세요 외치는 거라고 했잖아요. 릴스도 마찬가지로 비팔로워들한테 외치는 거예요. 근데 외쳐갖고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게시물이 없어요. 볼 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탈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양질의 컨텐츠라고 분류해 주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체류 시간이라고 했잖아요. 게시물이 없으면 체류 시간이 딸려요. 계정 자체에서 머무는 체류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스게스 릴스를 해서 그 게시물들을 카테고리 분류를 하기 전에 좀 채워놓는 거예요. 그럼 게시물을 올라갈 적에 게시물의 주제는 뭐가 되면 좋을까요? 관련 정보, 내 상품에 관련 정보. 대표님은 올릴 게 너무 많죠. 의류니까 스큐가 많잖아요. 그런 것들 쭉 해놓고 그러면은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저라면은 그렇게 해놓을 것 같아요. 댓글에다가 내가 댓글을 쓴다라고 하면은 안 좋거든요. 제일 바보 같은 분들이 댓글에다가 내가 해시태그 적어놓는 분들. 진짜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그래서 대표님한테는 오피셜 계정 하나랑 인풀 계정 하나를 만들려고 했던 게 인풀 다른 계정으로 그냥 품절 이렇게 적어놓는 거예요. 일부러 품절된 걸 올리는 거예요. 우리 이만큼 잘 팔린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소개팅 룩 추천, 뭐 아니면 미팅 룩 추천, 뭐 면접 룩 추천, 잠옷 추천, 뭐 이런 거 그런 식으로 해갖고 올려놓으면은 외칠 때마다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런 것들 하나씩만 봐주면은 체류 시간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양질의 컨텐츠라고 분류를 할 거니까. 그러니까 체류 시간이 중요하다, 관심사로 노출이 된다,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카테고리 분류를 잘 맞추면은 이거는 충분히 활용을 해볼 수 있는 매체로 성장을 시킬 수 있다. 틱톡은 진짜 좀 신기한 매체예요. 틱톡은 진짜 그 이용자의 그래프를 보면은 모래시계형 같아요. 모래시계형. 중간이 없어요. 중간이. 10대 애들이 많이 쓰고 20대는 오히려 좀 안 해요. 그리고 40대 남성분들이 틱톡을 많이 해요. 그러면은 그냥 틱톡은 어린애들이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틱톡을 그냥 패싱을 해버리는 게 맞을까요? 안 맞겠죠. 틱톡 같은 경우에는 약간 트렌디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성과가 좀 좋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요즘에 건기식 그런 관련된 것들 그런 것들 보면은 틱톡 광고를 참 많이 하죠. 그러니까 오히려 인스타그램보다는 틱톡에서 성과가 잘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틱톡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광고 채널로 쓸 준비를 미리 해놓는다 생각을 하고 틱톡 계정을 키우면은 좀 성과가 좋을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공짜 유입량을 받을 거야가 아니고 이거를 메타 광고를 하는 것처럼 그냥 나는 이거 틱톡을 이용해서 유료 광고를 할 거야 라는 전 단계로 틱톡을 키워 놓으면은 나중에는 유료 광고로 들어갔을 적에 성과가 좀 높게 나올 수 있다. 월천이라고 하면은 대표님 큰 온라인 비즈니스에서는 큰 금액은 아니에요. 대부분의 분들을 보면은 월천을 만드는 그 퍼널이 어떻게 보면은 단계별의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퍼널만 잘 짜면은 사실 월천을 찍는 거는 크게 무리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광고 매출로 월천을 초반부터 찍겠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힘들어요. 내가 파는 물건이나 아니면은 내가 신규로 런칭하는 물건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물건들의 미리 퍼널을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에모큐 1000개를 했어 라고 하면은 나는 이 500개를 광고 그러니까 돈 들어가는 광고를 안 하고 홍보랑 광고랑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MBC 뉴스 데스크를 하기 전에 웬만해서는 현대자동차가 나가거든요. 광고가 나가거든요. 근데 현대자동차 광고를 보면은 형체를 알 수 없는 차들이 확 지나가면서 현대자동차 이러면 홍보예요. 어느 날 보면은 이제 신차가 나오면은 뉴 라이징 소나타 이러면은 그거는 광고예요. 소나타 사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물건 사세요 이러면은 그거는 광고고 우리는 이런 브랜드예요 라고 하면은 홍보가 되는 거예요. 근데 홍보를 돈 주고 하면은 너무 아깝잖아요. 그 마케터 직업병이라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투자 대비 수익률을 계산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KC 인증을 받았다. 인증받는 비용도 나중에는 다 마케팅 비용으로 생각을 해서 투자 대비 수익률로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근데 내가 노동력이 들어갔다.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측정을 할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런 거는.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한 개를 팔아도 막 ROAS로 치면은 막 1000%, 2000%의 성과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아, 1000%, 2000%로 깔고 간다. 나는 순수익을 1000만 원을 벌고 싶다. 그러면은 에모큐 1000개로 1000만 원을 벌 수 있어요? 마진율이 크면 벌 수도 있겠죠. 1000개 갖고 저기 순수익을 1000만 원을 남기기는 힘들 거예요, 아마. 힘들어도 나는 퍼널을 내 머릿속에 미리 짜보는 거예요. 나는 1000개의 물건이 있다. 나는 500개를 공구로 팔을 거야. 아, 공구를 해서 이 정도를 팔면은, 아, 본전은 찾네. 아, 나머지 500개는 나한테는 마진이겠네. 이걸 어떻게 비싸게 팔까? 그러면 이걸 비싸게 팔면은 내가 원하는 내 순수익 1000만 원에 얼만큼 근사치로 오를까? 이런 계산들을 한 번은 해보셔야 돼요. 틱톡에 워터마크를 단 거를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으로 갖고 가는 거는 안 좋아요. 근데 인스타그램에 올린 거, 워터마크가 없는 거를 틱톡에 올리는 거는 괜찮아요. 제가 그 말도 드렸잖아요, 대표님. 인스타그램에서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그 URL 주소를 넣잖아요. 그거 올리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제가 비유를 했을 적에 대표님 집 거실에 소파에 저는 이제 면이 있으니까 모르는 사람이 누워 있어요, 이렇게. 그럼 대표님 어떡 하실 거예요? 경찰 신고하고 난리가 날 거잖아요. 근데 얼굴이라도 한번 봤던 저 먼 친척이 이렇게 누워 있어요. 그러면은 쫓아내는 게 아니고 니 이거 왜 안 넣어? 이렇게 물어볼 거잖아요. 그 똑같은 게 이 인스타그램에서 스마트 스토어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건데, 뭐 리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생시켜서 해놓으면 얘네들은 한번 봤던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르진 않아요.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 링크를 달지 말고 그걸 변형해서 리틀리나 이런 걸로 다셔라. 샤벤이 처음 나왔을 적에, 샤벤 처음 시작하신 분 돈 진짜 많이 벌었어요. 근데 이게 스토팜으로 바뀌었을 적에는 샤벤 유지하셨던 분은 이제 좀 약간 소멸됐어요. 조금 이렇게 없어졌거든요. 그 스토팜에서 스마트 스토어 넘어갔을 때 똑같았어요. 스마트 스토어 처음 나왔을 때 스마트 스토어 처음 하신 분들은 진짜 돈 많이 벌었어요. 근데 지금은 플러스 스토어로 바뀌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 기존에 유지했던 사람들을 끌고 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 로직만 좀 잘 따라간다라고 하면은 대표님한테도 호재고 대표님한테도 호재인데,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스마트 스토어가 대표님 거예요.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은 수수료라고 하는 월세를 내고 월세살이 하는 거예요. 내 맘대로 못 하나 못 박아요. 커스텀도 못 해요. 그러니까 자사몰은 이제는 필수다. 제가 막 코로나 때도 겪어보고 막 신종 플루 때도 겪어보고 막 여러 가지를 겪어봤는데, 끝까지 굳건하게 살아남는, 매출이 떨어지더라도 그 폭 안에서 오차 범위 안에서 조금 떨어졌다가 복구되고 하는 분들은, 정말 잘 키워놓은 자사몰 갖고 계신 분들은 버텨요. 근데 월세살이 하시는 분들은 방도 빼야 돼요. 그래서 꼭 자사몰은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옵션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다. 이거는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